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북한 드론은 시진핑의 발악이다, 문재인이 죽을 죄를 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가진 의미,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감시정찰 드론을 빨리 완성해가지고 그걸 운영부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말의 의미를 제가 덜 조명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얘기를 드리면 감시 정찰에 관한 주권을 선언한 거예요. 한국형 감시 정찰 체제를 고도화시키겠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크라 보세요. 미국이 도와주는 거는 아주 제한적 무기와 그리고 그 대신에 엄청난 실시간의 최고급 감시정찰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미국과 같이 엮여 있으면서도 그것을 독립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번에 우리가 KAMD, 그러니까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보면 한미동맹에서 같이 연동하면서도 독립성을 갖고 있잖아요. 감시정찰 쪽도 그렇게 가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좀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북한 드론은 시진핑의 발악이다 해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었죠. 어제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결탁해서 도발 트리오를 만들었다. 또 북한 드론 도발은 중국의 대만 해협 도발의 한 부분으로서 걸레바지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 시간 12월 24일 헤르손 도심 중심가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민간인을 학살했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북중러 이 도발이 한 패키지로 엮였다고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의 발언, 이거 어마무시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 발언은 우리 자주국방의 전략과 방법론에 있어 한 획을 그을 그러한 발언입니다. 일단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국무회의 발언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발언을 한 너댓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2017년 이래 드론과 관련한 전략 보강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야, 제인아, 너 일부러 감시정찰 드론 역량 물먹인 거 아니야?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물론 윤 대통령은 저보다 훨씬 인격이 높으시기 때문에, 또 공인이시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전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 면에서는 제가 참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드론 방어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었다. 이 사진이 뭐냐면 2018년 문재인 때 남북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러면서 이 휴전선 안에서 저렇게 사진 찍고 저러걸, 이제 그 당시 언론이 뭐라 그랬냐. 휴전선 안에서 남북 군인이 드디어 상복했다. 구역질이 나죠. 주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윤 대통령 발언의 두 번째 포인트를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남북 상봉 좋아하시네. 너 일부러 북한 드론 대응 역량 안 키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감시 정찰 드론을 신속하게 개발하려 해서 배치하겠다. 그런데 감시 정찰 드론이 저렇게
그 날개 널따란 비행기만 있는 게 아니죠. 스텔스에도 있죠. 가오리 X. 이거 폭격도 하지만 주요 임무가 감시 정찰입니다. 이거.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이번에 그 전략 폭격기 B2의 후신인 B-21. 근데 B-21의 실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시 정찰입니다. 그래서 중고도 고고도 감시 정찰 드론을 이제 또 이런 것도 이제 신속 개발하려 하겠다. 스텔스 모델도.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있죠. 너희 말이야 성남 마피아 대장동 도끼파 말이야 너희 말이지 너희 국회 뭐 장악하고 있다고 너희 드론 관련 예산 내년에 쓸 거 50% 깎았잖아. 내년 초에 다시 집어넣을 테니까 그때 한번 안 된다고 해봐. 너희 그럼 정치적 자살이야 임마. 그 소리요. 5번째가.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자세한 말씀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점이 어딨냐? 드론에 있는 게 아니라 감시 정찰에 있어요. 드론이 한두 종류예요. 온갖 드론이 다 있죠. 농약 치는 드론도 있고 온갖 드론이 다 있죠. 저 감시 정찰 드론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시 정찰 드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름. 결국은 이거예요. 고도와 채공. 그다음에 전자장비. 셋인데 전자장비는 이제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빼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북한 드론 막으라 그랬더니 북한 들여다보는 감시 정찰 드론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냐? 북한 드론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측 드론을 강화한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의문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이 의문을 제대로 풀면 윤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얘기했구나. 그거를 딱 아시게 됩니다. 이 감시정찰 드론은 일단 감시정찰 전자장비가 확실하다는 것. 뭐 적외선 감시정찰이든 전자광학 감시정찰이든 그 다음에 사 그러니까 A사로 이 AESA 레이더인데 그걸로 지표를 입체적으로 지표에다 대고 때려가지고 지표를 이렇게 지형지물과 지표를 이렇게 알아내는 거. 이런 감시정찰 이런 전자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전제 아래 지금 대한민국 그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드론 자체의 성능으로 뭐가 필요하냐. 일단 고공으로 올라가야 돼요. 최소 1000m. 바람직하게는 한 19,812m. 제가 왜 그 숫자 나오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19812예요. 19,000m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9,800m. 그러니까 2만 m 이렇게 바람직하게는. 최소 한 13,000, 4천. 그리고 채공 시간이 길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나오는 글로벌 호크. 저 채공 시간이 34시간입니다. 최소한 10시간은 돼야 돼요. 올라가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형상이 둘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저렇게 날개가 한없이 옆으로 긴 거. 우리 지금 아까 본 무아브라고 부르는 거. 제가 날개 길이 25m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빨간 박스에 넣어놨죠. 또 하나는 이제 전익기, 가오리. 예. 가오리 X. 저 두 형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래야 양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날개에 그 연료를 많이 집어넣어요. 날개가 연료 탱크 역할을 하거든요. 속도는 뭐 9속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오늘 이 감시정찰 드론이라는 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드론에만 자꾸 드론에만 꼽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감시정찰에 꼽혀야 됩니다. 먼저 이 감시정찰 드론의 세계 최고의 왕자는 뭐냐? 글로벌 호크 되겠죠.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의 왕자는 글로벌 호크이죠. 한국은 박근혜 정부 때의 결정에서 4대가 도입됐었죠. 2020년에 도입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잘해서 가격을 많이 깎았어요. 단 미군 모델과 달리 감청, 즉 시진트라 그러죠. 시진트 기능은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빠졌어요. 아마 미국이 그건 너무 민감하다 그래서 그거를 안 줬을 거예요. 미군이 우리를 좀 제한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예. 그래서 시진트는 안 줬고 그랬는데 여기 좀 글로벌 호크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엄청 비싸요. 4대에 1조 원이에요. 저게 4대가 한 세트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한국군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운영해요. 그럼 얘들 뭐 우리한테 많이 감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좀 다른 거죠. 또 당연히 우리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 마음대로 들여다보거나 개량하는 거를 못하죠. 우리가 뭐 전자장비를 못하는 나라다 그러면은 개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전자장비를 어떤 점에서는 조금만 지나면 미국 뺨치게 잘하거나 미국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미국의 최첨단보다도 잘하거나 같은 거니까 글로벌 호크에 있는 거가 최첨단이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꿔보고 싶죠. 이제 그런 게 안 되죠. 이게 무시무시한 물건이죠, 당연히. 제가 이제 이 구글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게 이제 그 19,821m 올라갑니다. 네, 19,812m. 19,812m로 올라가는데 65,000피트입니다. 그러면 얘가 500km 반경을 내려다봐요.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하늘로 치솟았다 그러면 그건 더 멀리 보죠. 저쪽에 땅에 붙어 있는 걸 500km까지 보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이게 뭐냐? 고성 앞바다만 가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봐요. 백령도 하늘이 위에 뜨면은 베이징 문 코앞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를 한국한테 다 못 내주는 거예요. 한국 마음대로 운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정부를 100% 신뢰할 수 있거나 혹은 한국 정부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정학적 화산지대인데 한국이 이거 잘못 운영해가지고 중국을 엄청 자극한다든지 뭐 러시아를 엄청 자극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 버리면은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끌려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도록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지하게 어떤 면에서는 반미적인 발언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최고급 그 중고도 고고도 정찰 자산 우리 개발해가지고 우리 그냥 갈 거야. 너 그렇게 알아? 쟤들이 저런 식으로 저기 뭐 파리 땐지 모기 땐지 허접한 무슨 드론 땐지 보냈지만 다음번에 무슨 드론 보낼지 네가 보장할래? 못하지? 우리 그냥 간다. 다시 말하자면 감시 정찰에 관한 주권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저 발언이 무시무시한 발언입니다. 저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잠시 이제 한번 이제 보면 윤 대통령이 글로벌 호크에 이제 저희가 만들면 글로벌 호크에 한 70~80% 성능 가요. 뭐 고도도 한 70~80% 올라가고 혹은 뭐 채공 시간도 좀 작고 혹은 시진트 기능이 좀 제한돼 있고 뭐 전자광학이나 사레이다나 적에서는 뭐 미제를 따라갈 텐데 시진트 감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경험이 많아야 되니까 원리의 문제도 있지만 경험의 문제잖아요. 이 노하우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왼쪽에 있는 프로펠러 방식의 모하브라고 부르는 거, 쟤는 고도가 한 13,000, 14,000 올라갑니다. 제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저 터보프롭 엔진이거든요. 터보프롭 엔진의 프로펠러는 저 이상 고도를 잘 못 올려요. 예. 그리고 이제 전익기 방식의 가오리는 고도가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보 팬 엔진이고요. 저런 형태의 비행기들 B2라든지 B21이 2만 메타를 훌쩍 넘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 기본적으로 19,812m는 올라갈 거다. 저기 글로벌 호크만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무시무시한 물건입니다. 저거 이제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저걸로 폭격도 할 수 있지 않냐. 폭격할 수 있죠. 근데 진짜 탐나는 건 폭탄이 아니라 감시 정찰이에요. 진짜 탐나는 건 주먹이 아니라 눈과 머리죠. 그죠?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글로벌 호크에 70~80% 성능이 나오는 국산 중고도 장기 제공 드론 부대를 만들어서
북한을 몽땅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두 종류를 다 적시를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는 무아브라고 부르는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중고도 장기체공 감시정찰 드론이죠. 다른 하나는 가오리 X라고 불리는 터보팬 엔진, 일종의 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전익기 형상의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펠러는 13,000~14,000m 고도가 한계이고요. 이제 반경 한 400km 정도 봅니다. 13,000~14,000m 가면. 저 계산기가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러니까 Altitude Horizon Calculator 뭐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치면 그 계산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면 65,000피트, 19,810m 상공까지 올라가니까 한 반경 500km를 내다봐요. 무시무시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전자장비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하늘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국의 전자광학,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한국의 레이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표면 레이더, 그 다음에 한국의 적외선 센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최첨단 최신 모델을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글로벌 호크랑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시즌2는 얼마나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감청, 그러니까 도청은 뭐 예, 그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감시 정찰에서는 무시무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을 떼거지로 만들겠다. 운용 부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엔 스텔스도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주권 선언입니다. 한국형 감시정찰 군사력을 고도화시키겠다. 한국의 감시정찰을 고도화시키겠다. 이 무시무시한 주권 선언이고요. 이게 대한항공이 이 분야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 분야에서 고군분투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한항공이 지금 계속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그 무인 전투기 분야의 드론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죠.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 분야를 윤 정부가 치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거 준비된 데는 대한항공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대한항공 잘해내길 빕니다. 네, 이 무시무시한 주권 선언이 이제 됐고 대통령이 저렇게 오늘도 지금 당장 ADD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방기술연구원인가 그 국방부 정부기관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핵심 브레인 집단이죠. 거기 오늘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딱 대통령이 들고서 딱 쥐어채면은 급가속 받아요. 대한항공이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그 정말 국가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급 드론들, 저 드론들이 보통 최대 일익 중량이 뭐 10톤 넘어 나가요. 굉장히 무거운 드론들이에요. 굉장히 고급 드론이에요. 드론 4대에 1조 받는다니까. 아까 글로벌 호크는. 물론 이제 지상운영센터까지 해서 그러지만.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셋 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펠러 방식의 중고도 감시정찰 드론 무아브, 터보팬 방식의 가오리 X 감시정찰 드론, 그 다음에 국방부가 요번에 내준 선정해준 저피탑 무인 편대기라고 불리는 전투기 드론, 이런 고급 대형 드론에서 대한항공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이제 자주국방의 한 축을 든든하게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대통령이 말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본 거거든 저거. 저는 윤 대통령 바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보통 성격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시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저 너무 노엽게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서울대 사람들 싫어해요. 그래서 서울대 다니다 말았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나중에 나올 기회도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제가 윤 대통령을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 남들은 서울대 법대 뭐 보통 3학년 때 붙는 사람도 있고 4학년 때 붙는 사람도 있고 대학 뭐 졸업하고 한 1, 2년 안에 다 붙어요. 어떻게 구수를 하냐고, 구수를. 서울대 사람 아니야. 그리고 보통 이제 서울대에서 한 4수, 5수, 6수 된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인간이 아니문이다 경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다들 다 됐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어디 뭐 고시촌 야인 생활하고 이제 뭐 절간에서 뭐 있고 뭐 막 이렇다고요, 생활들이. 아, 그런데 구수하면서 내 또 학교 나와서 야구하고 농구하고 강 건너집 가서, 그러니까 강 건너집이라 그럽니다. 그 관악산 계곡 건너가서 이제 그때는 개구멍으로 다녔어요. 이제 그 계곡을 막는 철망 아래 개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거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이제 시냇물 건너면 거기 막걸리 집이 하나 있어요. 등산로 입구에. 거기서 이제 막걸리 마시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학번으로 치면 저보다 2년이 젊으시니까. 서울대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울대는 머리 안 돌아갑니다. 서울대 머리 절대로 안 좋아요. 서울대는 뭐에 좋으냐면 대부분 그러니까 종이에 그 볼펜으로 하는 거를 잘하는 거예요. 종이에 펜으로 하는 걸. 이렇게 어떤 진짜 세상에서 딱 보고서 본질을 딱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그거 서울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고요. 서울대 사람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은 경기 출신들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 출신으로 큰 사업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 분 있죠. 김우중 씨. 근데 사실 그 경기맨은 아니거든.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우중 씨가 경기를 다닐 때는요. 문과에서 꼴등을 해야 연대 경영대를 갑니다. 경기가 그런 데였어요. 옛날에. 그 사람 그러니까 경기 나왔다 그러면 저는 혹시 저 체인이나 세븐 하셨어요? 그 이제 경기의 깡패 클럽입니다. 뭐 하다못해 뭐 수영부 하셨어요? 뭐 이 정도까지는 저는 그래도 인정을 해드려. 근데 그거보다 더 이제 그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딱 그 종이에 펜으로 하시는 분. 여기 경기 선배님들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칙한 후배도 있습니다. 전 경기 안 나왔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본질을 꿰뚫어 본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거 본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도 고고도 그 전략적인 정찰 드론, 정찰 자산인 그 드론을 얼른 완성을 해가지고 얼른 배치를 해서 완전히 이 잡듯이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주권선언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산서를 2번 끊어야 돼요. 미국이랑 한번 계산해야 되고 한국이랑 별도 계산해야 돼. 골아 퍼지는 거죠. 그래서 참 이거 생각할수록 이 아저씨가 너무 이 젊은이가 너무 고마운 거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국방위원장님께서 정말 정말 좋은 일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역시 국방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모자람 없이 그 사명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재인 때 말라 죽어간 첨단 감시 정찰 드론 프로젝트를 위원장님 덕분에 완전히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야 남조선 잡것들의 소위 대통령이 위원장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중고도 고고도 감시정찰 드론 국방력 및 기술을 굳히겠다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 국방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머리 깊이 숙여서 정말로 참 존경의 염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